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이 곧바로 실현이 되면서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등 한바탕 부산시가 난리난 바 있는데, 결국에는 해운대가 아닌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 본관 그리고 협성타워 별관으로 옮기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다 해운대구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남구가 지역구인 박수영 덕분인 듯합니다. 해수부는 본부 인원 8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한 건물 중에 민원인 접근성이 높은 것을 선정을 했고, 현장 확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다라며 청사의 수국관리 계획 반영, 이전 예산 예비비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연내 일괄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부산 동구가 지역구인 곽규택만 신이 났는데, 자, 곽규택 저렇게 프랭카드까지 걸며 경축 해양수산부 청사 동구 확정, 동구가 해양수도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라고 마치 본인이 유치에 힘쓴 것처럼 걸어놨는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밑에 한 줄이라도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남구로 산업은행 이전해 달라며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말했던 박수영 해운대구 구의원들, 지역 주민들에게 욕 바가지로 더 먹게 생겼습니다. 그러게 늘 입조심을 해야죠. 자, 한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고발 서류로 미어 터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고발장만 수십 건, 한마디로 고발에 파묻혔습니다. 첫 고발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덮은 심우정 이진수 법무차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이어서 KT 인사 개입, 낙하산 의혹, 커마라 컨텐츠 직원 대통령실 채용, 윤석열 나토 순방의 신시 동행 논란, 대통령 관저 증축 감사 방해, 해외 순방 예비비 낭비 등등 그야말로 고발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 수사는 110일, 최대 170일인데 이미 특검법상 16개 항목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고발장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다 보니 특검팀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수사 중에 인지된 모든 범죄 다 수사하려면 끝도 없는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건희 관련 수사는 특검팀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을 좀 별도로 추려 상설특검을 이용해 수사를 해야만 모든 의혹들을 다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1년 12달을 수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역사에 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 윤석열에게 영치금은 좀 넣어줬을까요? 앞서 계몽녀 김계리가 윤석열에게 영치금을 넣어줬다며 인증사진을 올린 바 있는데, 어제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윤석열이 운동을 하려면 일반 수감자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난색을 표했다. 해 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 전해 들은 바 없다. 특별대우 해달라는 거 아니다.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인권 침해 받을 이유 없다 라며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윤석열에게 계몽이 됐다더니 아주 그냥 지극히도 챙기는 모습인데, 이에 법무부는 발끈하면서 윤석열은 원칙적으로 교정관계 법령에 따라 일방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다.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를 하고 있다. 윤석열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서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판박했습니다. 아니, 일반 수감자들과 동일하게 동시간대 해야지 왜 특혜를 줍니까? 일반 수감자들에게 욕도 좀 먹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수감자들은 6평 정도의, 적게는 11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도 생활을 한다는데 내란 수괴 따위에게
3평 정도씩이나 되는 독방,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별의별 운동 다 하고도 남겠습니다. 인권 침해는 윤석열이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 감정으로는 아마 숨쉬기 운동도 아깝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수영 전에 복용을 하던 약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입소를 해서 치료에 필요한 관련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에 신청을 받아 외부 반입 약품도 허가해서 지급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김계리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튼 아플 계획이거나 어떻게든 밖에 나오려는 꼼수 아예 생각도 말고 특검 조사나 아주 착실하게 잘 받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음해성 논란이 수위를 넘었습니다. 뭐 변기 수리시켰다, 쓰레기 분리수거시켰다, 이게 갑질이랍니다. 청문회 앞두고 전직 보좌관의 폭로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강선우 후보자는 허위 제보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폭로는 이렇습니다. 과거 보좌진 2명이 강선우 후보자가 변기 수리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지시했다. 이걸 갑질이라고 주장한 거죠. 하지만 강선우 후보는 해당 보좌진 둘은 근태 불량, 내부 갈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인물인데다 게다가 해당 내용도 당사자 말이 아닌 3자의 전언이다. 가사 도우미가 있는 사람이 굳이 변기 수리 시키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청문회에서 문제 삼을 사안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 지난 5년 동안 보좌진을 46번이나 바꿨다. 이거는 마치 감정 기복, 심한 갑질 상사 이미지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이에 강선우 후보 측은 실제 인원은 28명이고 직급 변경이나 중복 인원을 빼면 평균 수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치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원실 교체 빈번합니다. 프레임 만들려고 숫자 장난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편의 스톡옵션을 재산신고해서 누락했다라는 의혹도 나왔는데 해명은 단순합니다. 스톡옵션을 일부 부여했지만 남편이 수령을 거부했고 아직 취소가 안 된 상태다. 즉 실제 가치는 제로인데 형식상 존재한 걸 누락한 것처럼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성평등, 돌봄, 아동권리 정책을 제대로 따져야 할 자리에서 변기수리 갑질, 숫자 장난, 스톡옵션 프레임질까지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한 검증 망치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은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면서 국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다. 국힘에게 인사청문회는 오직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냐라고 따졌는데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이 오는 14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 검증하고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부역자들 인사청문회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그 부역자들 생각하면 이건 의혹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의 얼굴 거짓말 안 한다고 봅니다. 강선우 의원의 현직 보좌관인 김가미 씨의 어머니 올린 글이 화제가 됐는데 그 글에는 강선우는 그런 사람 아니랍니다.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 잠시 속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 그것이 진실이 가진 힘이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